안녕하세요. 백만의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계로 찾아왔습니다. 분양가 중계 시즌 3 스피드 분양가 중계로는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바로 1탄에서는 부산에 들어오는 서면 서밋을 다루는데요. 오늘 2탄은 여기입니다. DH 아델스타입니다. 핫하죠. 스피드 분양가 중계는 선별단지 영상과 다르게 투자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좀 찍는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H 아델스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한 줄평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아델스타 보시면요 홈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지죠. 스카이브릿지 고급 주거단지의 대명사죠. 예, 들어가 줍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24억 정도인가의 이제 분양가가 나왔는데 구평 기준 근데 위치예요. 전 처음 얘 분양가 들었을 때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유가 있었죠. 분상제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위치는 여기 양재 IC 바로 옆에 들어가고요. 전철역은 양재 시민의 숲역까지 충분히 도보가 가능합니다.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미 대략 800m가 안 되는 거리 10분 정도 빠르게 걸으면 느리게 걸으면 10분 이상 걸리는 이런 거리지만 도보 가능한데 문제는 뭐 도보가 중요한 단지는 아니죠. 왜? 하이엔드급이잖아요. DH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는 두 정거장 가면 어디입니까? 하나 가면 양재역, 그 다음 역이 바로 강남역입니다. 위치 좋죠. 물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얘 얘기를 할 때 얘가 들어가는 자리가 개발지가 보시면 과천 주암지구가 옆에 들어가긴 하는데 어디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원래 과천 있죠. 과천역하고 과천 청사역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존의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고급 주거 입지로 이미 들어가 있던 곳들이 재건축되는 곳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급 주거지를 치는 반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70년대부터 아파트 들어섰었고 그게 재건축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런 곳은 아니죠. 애초에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있긴 있어요. 여기 주변에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들은 옛날에 들어간 게 아니라 2010년대에 들어간 아파트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네이처힐 단지들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데 얘 가격 지금 분양가 나온 거는 어디랑 비슷하냐면 원래 과천 잘 아시는 과천 청사역과 과천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현재 가격과 비슷합니다. 84형과 따라서 이 분양가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 갖고 이제 서로 많은 거죠. 먹을 게 있다 없다 이 얘기 갖고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라고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 문제인데 이른바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졌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반포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잠실 쪽에 들어가는 아파트들 중에서 분상제 적용된 아파트들 저는 그때 반포 쪽은 거의 무한의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25억 정도에 분양했는데 전세가가 2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잔금 치를 때 어느 정도 동원해 놓으면 그 다음에 전세를 올리면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일단 수익이 한 25억 나는 데다가 앞으로 나올 수익을 다 그냥 먹는 거죠.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래서 무한대 수익률 그걸 만든 게 분양가 상한제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좀 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더라고요. 저는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로또 분양이라든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건 그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과열 청약 열기 같은 거 만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정확히는 저도 직접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것보다도 분상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단 시장 원리는 위배돼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구축보다 20% 정도 싼 가격에 신축을 분양한다. 시장 원리에 일단 말이 안 돼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든 우격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시장 원리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것도 있는데다가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에요.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예비 자금을 갖다가 계좌에 넣어놓잖아요. 그 규모를 보면은 대충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거 가늠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쪽도 유동자금들이 있어요. 물론 주식처럼 어떤 계좌가 딱 만들어져서 부동산 투자 계좌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있단 말이에요. 유동자금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분상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내후년에 DH 클래스트 있죠. 반포주공 1단지. 얘가 재건축해서 분양을 하게 될 텐데 한 대략 1000세대 좀 넘게 아마 일반 분양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걔를 갖다 분상제 때리면 지금 기준으로 대략 25억에서 30억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대충 계산입니다. 그렇게 꼭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산 쉽게 30억으로 나온다. 분상제 적용돼서 이렇게 보면은 1000세대니까 3조예요. 뭐가? 분양 대금이. 근데 걔 분상제 풀어주면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주변의 아파트들을 아시잖아요. 퍼스티지가 래퍼가 40억대, 아리팍이 50억대, 원밸리가 60억대예요. 70억까지 쳤지만 그러면은 당연히 DH 클래스는 80억이 갈 것 같거든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보면은 30억의 분양은 50억 로또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분상제 적용을 안 하면 대략 그래도 50억까지는 분양가가 높아질 것 같아요. 더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럼 뭐가 있느냐? 분양대금으로 30억 분상제 적용해서 했을 때는 총량이 3조 원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분상기를 풀어서 50억 정도의 분양을 한다면 즉 2조가 더 부동산 유동자금에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장기적, 중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그런 부동산 유동성 자금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게 가격 안정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상제는 저는 폐지돼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뭐 재건축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 조합들의 수익률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공급을 어렵게 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분상제가 애초 의도와 다르게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분상제는 풀어주는 게 여러모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아델스타가 분상제가 적용이 안 됐더니 미래 가치까지 포함해서 분양가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물론 얘는 한 10년들 된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싼 데다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과천, 얘는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양하고 얘네들 가격에 빗대서 딱 나와버렸거든요. 따라서 비싼 감이 들 수밖에 없죠. 분상제 적용됐다면 얘도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없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근데 뭐냐, 이겁니다. DH 클래스터 9평 80억에 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쪽에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실 겁니다. 물론 입장이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무슨 80억이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시장 가격으로 본다면 레퍼와 아리팍과 원베일리의 가격과 최근 잠실 쪽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반포 1단지 DH 클래스트는 80억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죠. 그때 일단 반포 쪽과 잠실 쪽 움직이겠지만 여기 과천, 원과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과천 청사 앞에 있는 얘네들 지금 25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비싼 놈들이 9평 기준으로. 얘가 그대로 있을까? 라고 보면 아니겠죠. 올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가 반포에 비해서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았던 동네입니다. 물론 DH 클래스트만큼 80억이 갈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가격보다는 높이 올라갈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그 옆에 지금 분양한 아델스타 비싼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비록 분상제가 적용 안 됐기 때문에 안전마진은 없지만 미래의 어떤 가격, 아주 큰 미래도 아닙니다. DH 클래스트 2년 뒤에 들어가요. 더구나 최근에 유동성은 최근에 비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때문에 627 대책이 나온 거예요. 627 대책에 대해서 6억 제한에 많이 방점을 뒀지만 6억 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총량 규제가 중요했어요. 하반기 대출 물량이 50%를 줄여버린 게 627 대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부동산 자금을 어떻게든 묶지 않으면 자산 가격 폭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걸 막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627 대책 이후에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공급 대책이 뾰족한 수가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고 있죠. 딱 이렇게 봤을 때 DH 클래스가 이 가격이 갈 거란 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현실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DH 아델스타가 갖고 있는 24억 분양가 9평 기준, 이 분양가가 비싸냐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없다는 측면에서 비싸다. 맞아요. 근데 추후에 시장의 흐름 봤을 때는 그냥 제 가격에 나온 거고 수익이 없을 것도 아니다. 즉 수익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조건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강남역 접근성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리고 단지 자체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DH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스카이브리지라든가 그럼 뭐 수영장 사우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준다는 얘기고 주차 대수도 잠깐 확인했었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반포급으로 나왔어요. 1.8대 정도 될 거예요.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입니다. 주변에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촉진지구인 주암지구가 들어오는 거라든가 비록 주변에 네이처가 있지만 얘네들 가격이 현재로서는 이 분양가를 받쳐주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싼 건 아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여타지구 기존에 과천이 있죠. 여기 가격이 지금 24억 5억이거든요. 이번 분양가 비슷해요. 같은 돈일 때 어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물론 분양이기 때문에 작은 동원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대출 규제가 있고 수도권 이런 상황에서 같은 자금이면 기반 시설이 있는 곳들 꼭 과천뿐만 아니라 잠실이라든가 몇 군데 있죠. 그런 데하고의 상대적 투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높다 이렇게 말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얘는 이 자체로서 가격이 높게 나온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분상제 적용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투자 수익이 없을 것도 아니라고 봐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곳들과 비교를 정확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원과천, 과천청사 앞이라든가 왜냐면 입지 때문에 그래요. 강남역까지 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좋지만 주변이 지금 바로 입지. 양재 코스트코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게 뭐 아주 큰 메리트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혹은 잠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같은 가격대로 들어왔을 때 아니면 방배 쪽 있죠. 방배 쪽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차이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방배 쪽에 아직 재건축 앞두고 있는 애들 가격
각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이 단지가 나쁜 거 아닙니다. 수익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다른 곳들도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상제로 나와줬으면 무조건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분상제가 아니고 제 가격이 나왔잖아요. 현재 수준 가격이 나온 거예요. 아까 뭐 3년 뒤에 미래가치 정도를 좀 반영했다고 말씀드린 건데 미래가치까지 아주 많이 반영한 것 같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 맞게 나온 거고 고민을 해보실 만한 단지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많이 먹을 수 있는 단지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가늠자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제 분상제가 어떻게든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뭐 그러면 어떻게 분상제에 대한 조정이 있겠죠. 만약 분상제가 철폐된다면 강남이든 어디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세에 맞춰서 현 시세에 맞춰서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는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얘가 잘 된다. 물론 얘는 기존의 분상제 적용된 단지처럼 뭐 100대 1 막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몇만 대 1도 같잖아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나와서 성공을 한다. 사실 뭐 조합원 입장에서 이거 완판만 되면 성공이에요.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얘가 아주 순조롭게 완판이 된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얘를 갖다가 DH 클래스트 9평 80억을 갖다가 지지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실현이 된다면 아주 오래 걸리지 않아서 실현이 된다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충격은 아니고요. 질문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피드 분양가로 다뤘고요.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시는 단지 같은데 여하튼 청약하시는 분들은 꼭 좋은 층에 당첨되셔서 좋은 주거 환경 누리시고 행복한 주거 생활 되시기를 기원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별단지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한 정보 갖고 투자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